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아, 역시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지금 우리 2학년 5반 친구들과 함께 드디어 대망의 첫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대망의 첫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이 구도가 계속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계속 거슬려가지고 살짝 다시 좀 가다듬을게요. 집중해가지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하고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한테 질문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우는 교과목 이름이 뭐예요? 문학입니다. 문학, 그쵸? 문학을 시기별로 두 개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으로 나뉘어져요.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 나는 현대문학이 어려워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네. 진결이. 그럼 나는 고전문학이 어려워요 하는 사람. 네, 이렇게 손이 더 많이 드셨네요. 근데 선생님은 국어교사니까 정말 많은 문학 작품을 분석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문학이 좀 더 어렵냐면 현대문학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그러냐? 여러분들 현대의 특징을 두 가지 단어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는 자유고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우리가 현대로 넘어오면서 많은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자유로운 권리가 주어짐으로써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엔 그럼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었냐? 신분제 사회에서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됐죠. 제약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모든 게 개방이 됐어요. 다른 사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는 내가 다 할 수 있게 됐어. 그러면서 사람들의 취향이 다 다양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다양한 활동을 하고 다양한 내용을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드러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공감해요? 그럼 다양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좋은 거긴 한데 더 복잡해졌다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복잡해지면 패턴을 찾을 수가 없어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전문학은 형식도 정해져 있고 내용도 어떤 카테고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좀 단순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좀 더 쉬워요. 내용은 좀 더 쉬운데 근데 왜 우리 친구들은 고전문학이 어렵다는 것에 더 많은 친구들이 손을 들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고전문학이 현대문학에서 알아볼 수 없는 글자나 단어나 표현 표기로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제망매가처럼 말이죠. 여기 보면은 세모 표시의 글자도 있고 오늘날 쓰지 않는 아래 아자도 있고 초성에 두 가지 자음이 겹쳐서 쓰이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오늘날하고 서로 다른 표기인데 내가 아무리 내용이 쉽다는데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데 어떻게 쉽게 느껴지냔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전문학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제공할 수업은 바로 무엇이냐? 고전문학을 현대어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 총망라를 해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 시간까지 합치면 여러분들은 고전문학이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을 겁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은 좀 드물어요. 그리고 이걸 또 재미있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은 더 드물어요.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좋아요. 아주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여기에서 리스트를 몇 개 적어준 다음에 하나씩 제대로 깊숙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 오늘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 문학은 가속도를 받아서 탄탄대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좀 피곤해도 집중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리스트를 여러분들도 같이 적어보도록 할게요. 한 6개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맨 처음에는 두음 법칙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국외음화. 세 번째, 단모음화. 자, 네 번째, 이어적기.
다섯 번째, 종성표기. 여섯 번째, 히읗 종성체언입니다. 자, 이 옛날식 표기가 오늘날과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읽어서 해석을 해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선생님 이거 관련해가지고 광고를 할게요. 이거 시험 문제에 낼 거예요. 시험 문제에 한 문제 이상 낼 겁니다. 아니 냈어요 이미. 제가 출제를 이미 끝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또 여러분이 잘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동기부여를 하나 더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두음법칙부터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6개의 단어를 봤을 때 좀 깝깝한 마음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어 딱 보자마자 저 또 문법이네, 힘드네 할 수 있는데 내가 여러분의 문법이 쉬워질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문법이 쉬워질 수 있는 팁은 여기 보자마자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만 파악하면 절반은 끝난 거야. 일단 첫 번째 두음법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음법칙은 뭐에 대한 법칙일까요? 두음에 대한 법칙입니다. 알겠어요? 두음법칙은 두음에 대한 법칙인데 그럼 그 두음이 뭔지를 알면 되겠네. 자, 여러분하고 같이 이거 좀 볼게. 자전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첫 번째 글자가 뭐죠? 자예요. 그런데 첫 번째 글자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글자가 있으면 여기에 제일 앞부분에 있는 걸 초성이라고 얘기하고 모음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성 그리고 요거를 종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글자의 초성이 바로 두음입니다. 알겠어요? 제일 앞에 있는 글자, 제일 앞에 있는 자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의 두음은 뭐예요? 리을이에요. 오, 완벽하게 정확해요. 자,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리을 한 사람 누구야? 저요. 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두음 법칙이 종류가 두 개 있어요. 크게 리을 두음 법칙. 두음에 리을이 왔을 때 적용되는 법칙이란 얘기고요. 두 번째가 바로 니은 두음 법칙입니다. 이 니은 두음 법칙이라고 한다는 거는 자, 두음에 뭐가 왔을 때 적용되는 법칙일까? 니은이 왔을 때 이렇게 되는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리을 두음 법칙은 이 리을이 왔을 때 니은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이 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뭘로 바뀌어야 될까요? 네, 노동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나이 드신 어르신을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지? 노인. 늙을 노자를 써가지고 노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늙을 노자는 리을이잖아. 근데 우리가 노인이라고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노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시성을 가진 친구들이 몇 분 이렇게 계신데 우리 이준서군. 자, 본인의 성씨의 이씨가 무슨 이씨예요? 이거 아닌가요 혹시? 한자로 쓸 때 맞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오얏 나무 오얏 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준서군을 안녕 리 준서군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리 준서라고 얘기 안 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준서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봐요. 리을을 두음에 왔을 때 뭘로 바꾸라고 했죠? 니은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니준서 죄송해요. 자, 니준서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오냐면 니은 두음 법칙이 오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니은 두음 법칙을 보도록 할게요. 니은 두음 법칙은 니은이 뭘로 바뀌는 거냐면 이응으로 바뀌는 겁니다. 두음에 왔을 때.
근데 이게 리을 두음 법칙은 거의 항상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니은 두음 법칙은 특정한 조건이 덧붙여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같이 볼게요. 이것도 지금 두음에 니은이 왔으니까 이음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가 아니고 오동자가 되는 거야. 요거는 오인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요거는 맞는데 요거는 아니잖아. 요건 맞는데 요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맞죠? 미준서에서 이준서로 되는 거는 맞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붙는 모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얘는 특정 조건입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두음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은 자, 첫 번째, 일단 니은이 두음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랑 붙어야 되냐면 이 모음 계열하고 붙어야 돼요. 이 모음 계열. 자, 이 모음 계열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모음 계열은 이와 관련되어 있는 모음을 묶어 놓은 겁니다. 당연히 이는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니준서가 아니고 이준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같이 볼 때 이 모음 계열은 이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야, 여, 요, 유, 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 발음을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 아를 한번 빠르게 제가 해볼게요. 이야, 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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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여러분들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이, 아를 빠르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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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이, 오를 빠르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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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 여러분들 노래 중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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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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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있잖아요. 이 애는 이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모음 계열의 이중모음이라고 하는데 이를 베이스로 해서 입술 모양을 바꿔줌으로써 두 개 이상의 음운이 이렇게 같이 섞여서 느껴지는 거야. 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요새 막 성별로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할 때 성별로 양성끼리 이렇게 성별 대립이 심각하잖아요. 그때 여성들이 요새 한국 남자들을 조금 비하해서 쓰는 표현 중에서 뭐가 있죠? 두 글자? 네, 한남이 있어요. 네, 근데 이 한남 훨씬 전에 한국 여자들을 비하하는 말이 있어요. 나 이런 표현 되게 싫어하는데 어찌됐건 예를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된장녀. 좋아요. 된장녀, 김치녀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여자가 앞으로 한번 때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여자라고 해요, 여자라고 해요. 여학생이라고 해요, 여학생이라고 해요. 여학생. 그럼 여러분들이 왜 이거는 여학생이 아니고 여학생인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니은이 두음에 왔고 얘가 무슨 모음을 만났지? 이 모음 계열의 열을 만났기 때문에 니은 두음 법칙이 적용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두음 법칙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두음 법칙에서 정말 중요한 게 사실은 요런 특정 발동 조건들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면 나중에 수능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두음 법칙을 했으니까 이제 두음 법칙을 넘어서서 자, 이제 뭘 할 것이냐? 두 번째, 바로 국외음화를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국외음화 말고 세 번째는 단모음화도 있었죠? 얘네들은 세트로 같이 가르쳐 주면 좋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용어에서 정말 중요한 글자가 있는데 바로 무슨 글자냐면 이 화자라는 글자예요. 오케이? 자, 이 화자가 무슨 화자인지 맞출 수 있는 사람. 자, 오케이. 맞췄어요. 될화. 한 명도 될화 했던 것 같은데 누가 될화 했지? 준호가 될화 했나? 네, 누가 될화 했죠? 용현이?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될화예요. 이 될화가 왜 중요한지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선생님이 물론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어서 계속 딱딱한 모습만 보여줬지만 지금 수업한 거 처음 들어보니까 제가 약간 엄근진 그러니까 엄격 근엄 진지보다는 좀 깨방정에 가까운 스타일이죠. 여러분이 느끼기에.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선생님 중에서 저하고 좀 정반대의 성격의 굉장히 약간 엄격하시고 무서운 선생님 혹시 계셨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역시 사회생활 할 줄 알아요. 예. 이게 지금 영상에 담기니까 목소리 추적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근데 뭐 스타일은 다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하고 한번 반대되는 선생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단 그렇게 하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이 시작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야. 내가 그냥 내 스타일대로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무뚝뚝한 선생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을 환영받고 싶은 땡땡이에요. 막 이렇게 했다고 쳐. 그러면은 갑자기 위화감이 딱 들겠지. 뭐야 저거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이만영 선생님이 이만영 선생님의 스타일을 그대로 했다고 해서 선생님 오늘따라 되게 환영화 되셨네요 라고 안 하죠. 그런데 선생님하고 다른 사람이 내 스타일을 본받아서 갑자기 그 스타일을 흉내내. 그럼 선생님 오늘따라 왜 환영 선생님화 되셨어요? 왜 환영화 되셨어요? 할 수 있죠. 네.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개음화는 뭐냐? 구개음이 아닌 게 구개음이 되는 걸 구개음화라고 하는 거야. 단모음화는 그럼 뭘까요? 단모음이 아니고 단모음이 되는 거. 좋아요, 좋아요. 저기 하나밖에 없는데 아까 우리 지민이는 받았잖아요. 예, 여기 우리 또 다른 지민이가 또 뒤에서 잘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찍히는 거 나중에 초상권 활용 동의서를 받을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괜찮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들 좀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변 노출 최소한 될 거예요. 자, 자동으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문법 용어에 얘네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나오냐면 비음화, 유음화 등 더 많은 문법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럼 비음화는 뭘까요?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이 되는 거. 그럼 유음화는 유음이 아닌 게 유음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하고 이제 이걸 좀 보도록 하자. 그럼 구개음이 아닌 게 구개음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구개음은 뭐냐 이거야. 자, 여러분하고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구강 구조도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구강 구조도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발음할 때 그냥 발음하는 것이 아니고요. 발음 기관을 통해서 무언가 부딪히고 마찰을 일으켜서 소리를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활용되는 기관들을 발음 기관 혹은 만들 조자를 써가지고 좋은 기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일 맨 처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발음 기관이 뭐냐면 입술이 있어요. 입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죠. 무브뿌프가 있는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여러분들 무브뿌프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무브뿌프. 네, 자, 무브뿌프를 이렇게 느낌 있게 무브뿌프. 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입술을 부딪히지 않고 무브푸프를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입술을 부딪히지 않고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드시 입술이 부딪혀야 되는데 이거를 쉽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무하고 부 같은 애들을 입술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알기가 쉽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바꾸면 조금 어려워져요. 입술을 한자로 순이라고 하거든요. 입술순.
이거 소리 음자를 써서 순음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조금 어려워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보면 혀 끝이 있거든요. 이 혀 끝이 위에 있는 이의 바로 뒷부분, 이 뒤에 있는 잇몸을 탁탁탁 건드려서 나는 소리가 바로 뭐냐면 느드뜨트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느드뜨트, 느드뜨트. 살짝 건드리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이 혀 끝 소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잇몸 소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잇몸 소리는 치조음. 자, 혀 끝 소리라고 해가지고 설단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벌써부터 조금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이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요게 있는 거죠. 바로 디귿과 티읕이 있습니다. 뭐 니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일부러 디귿과 티읕만 적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바로 뒷부분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입천장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입천장이 부딪혀서 나는 소리도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입구자에 덮개 개자를 써가지고 구개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부딪혀서 나는 애를 구개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구개음이 지읒과 치읒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구개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구개음이 아닌 디귿과 티읕이 구개음인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구개음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개음화에서 정말 중요한 게 또 있거든요. 바로 아까도 얘기했던 발동 조건이에요. 얘가 무조건 지읒, 치읒으로만 발음되는 건 아닙니다. 예문을 하나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디, 가티, 가다. 구디, 가티, 가다. 자,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볼게요. 뭔가 자연스러워요? 어색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구디는 구지, 가, 치. 그럼 이거는 가자예요, 가다예요? 이건 가다죠.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여기에서 차이점을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거 뭐예요? 구개음화. 자, 티읕이 치읒으로 바뀌었으니까 구개음화야. 근데 지금 이거 디귿이 그대로 디귿이네요. 그럼 얘네 앞에 두 개는 바뀌었는데 뒤에는 안 바뀌었어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어떤 모음이 붙었느냐야.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붙었느냐? 이 모음 계열이 붙어야지만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동 조건에서 니은 두음복집도 그렇고 기역 구개음화도 그렇고 이 모음 계열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겠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이 단모음화인데 이 단모음화도 이 모음 계열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하고 이것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지워버리고. 자, 내가 어떤 발음을 할 텐데 이 발음에서 어떤 걸 발음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사지선다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 발음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줘요. 해볼게요. 유. 자, 몇 번입니까? 자, 4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번만 더 들려드릴게. 제대로 들려드리니까. 자, 몇 번이죠? 예, 누가 해도 4번이라고 지금 대동단결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캐릭터의 이름을 적어 드릴 텐데 어떤 걸로 내가 지금 발음했는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제 딸 예담이가 6살짜리 여자아이예요. 근데 어떤 걸 좋아하냐면 시크릿 주주 이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크릿 주주 아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뭘로 지금 발음했는지 여러분들이 맞히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자, 아직 잘 모르겠어요? 즈즈. 자, 여러분들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3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4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지금 어찌됐건 아까는 모두 다 요걸로 선택을 해줬는데 지금은 2번, 3번, 4번이 조금씩 갈렸어요. 근데 저는 지금 뭘 의식하고 발음했냐면 이 3번을 의식하고 솔직히 발음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갈렸을까? 얘네들은 이중모음으로 쓸 때랑 단모음으로 썼을 때랑 구분이 잘 안 돼요. 이 정도로 발음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 찌으스. 이 정도로 발음하지 않는 이상 구별이 잘 안 돼. 이런 거, 뭐, 치읓은 뭐가 되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치읓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치읓파, 치읓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표기하는 게 사실 맞는 거냐면 단모음으로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단모음과 이중모음 중에서는 뭐가 기본이에요? 단모음이 기본인데 둘 중에 헷갈릴 바에는 현대어에서는 그냥 단모음으로 통일해가지고 써주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단모음화예요.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단모음화에 대해서 적어볼게요. 지읒과 치읓이 이 모음 계열의 이중 모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계열의 이중 모음이 단모음으로 바뀌는 걸, 자, 단모음이 아닌 이중 모음이 단모음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단모음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걸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이렇게만 배우고 그칠 거면 의미가 없지. 하지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학 볼 때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옆에 제막매가 띄워놓은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제막매가 띄워놓은 거에서 네 번째 행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184페이지의 네 번째 행. 거기 보시면 나는 가느다 말도 못다 니르고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이 어디에 왔지? 두음에 왔지. 두음에 왔다고 무조건 다 바뀌나? 나는을 아는이라고 읽어야 돼요? 아니죠. 얘는 왜 바꿔야 되죠? 이 모음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뭘로 바꿉니까? 이르고. 너 왜 선생님한테 이르니? 이르다라고 한 거 오늘 고자질에서 일러 바쳤다 이런 의미로 되는데 예전에는 이르다가 말을 전하는 거를 총칭해가지고 이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얘기냐면 나는 갈게, 잘 있어, 안녕 이라는 말도 못다 전하고 왜 너 가버렸니? 왜 안녕이란 말도 안 하고 가버린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이것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자, 뿌뜨러질, 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뿌뜨러질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읽는 방법도 전에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 여기 초성에 겹자음이 이렇게 왔을 때 뭘 읽어야 되나? 이걸 뿌뜨러질라고 읽으면은 이거는 뿌티첼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뒷자리를 된소리로 읽어주면 돼요. 모두 다. 이게 무엇이든 간에 뒷자리만 된소리로 읽어주면 돼. 뜨러질이 아니고 어떻게 바꿀래요? 이 모음을 보통 디귿인데 질, 뜨러질, 떨어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어느가 이른 마음에 이에 저에 떨어질 니까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이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저해를 보도록 할게요. 이 저해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볼게요. 이 저해가 어떻게 바꿀래요? 저해, 이모음 계열이니까 지어해. 지어해를 또 저해로 바꾸겠죠? 자, 그러면 기역, 니은의 음음 변동 현상이 이루어졌어요. 기역은 뭐야? 국외음화가 되는 거고 니은은 단모음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해가 뭐라고 하냐면 이 그 저를 할 때 이는 나에게 가까운 거거든요. 화자에게 가까운 거. 저는 우리 모두에게 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해는 여기에라고 한다면 저에는 뭐가 될까? 이해가 여기라고 하면 저에는 저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해 저에는 여기저기 떨어지는 입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자,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63페이지 용비어천가 2장에 보시면 교코가 있어요. 교코. 2장에 보면 곧교코 여름 하나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교코도 마찬가지로 이걸 따라요. 교코도 지어코. 지아코가 아니에요. 지오코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조코가 돼요. 이게 나중에 얘는 한 단계가 더 있어서 히읗과 기역으로 나뉘어지지만 어찌됐건 얘도 똑같이 뭐다? 국외음악. 여기는 뭐예요? 단모음악. 한 분이 더 있는데 옛날 표기에 이게 있어요. 부, 혀. 이 부처가 어떻게 될까요? 부치어. 부치어가 부, 처, 고타마시타였다. 석가모니 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역사적 변천관이 국외음악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단모음악가 오는 이 역사적 변천관이 무수하게 많아. 무수하게 많아. 이거보다 더 많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걸까? 내가 아까 뭐가 중요하다라고 했지? 이 모음 계열, 이 모음 계열, 이 모음 계열. 즉 얘네들의 발동 조건이 다 이걸 같이 공유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가 나올 때 혹은 이에 준하는 이 모음 계열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를 잘 보시면은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변환을 해서 현대어로 바꿔서 읽어낼 수 있더라. 여기까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적기 그리고 종성표기 히읗 종성 체험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전문학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표기들을 현대어로 바꾸기 쉽도록 마무리를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이 2학년 5반 지금까지 집중하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아, 역시